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을 했어요. 혹시 원인이 뭔가요? 원인이야 어떤 특정 하나라기보다는 두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전에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노동시장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과도했던 게 해소되면서 올라온 거고,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게 판단해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또 약간 더 이렇게 얹어지면서 이번에 금리가 좀 더 위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약간은 시장주의자니까 약간 더 경기 부양 쪽으로 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중국이나 기타 교역대상국들 대상으로 이제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트럼프 단순하게 얘기하면 관세를 많이 높이면 약간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해외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수입품 물건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더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선반영돼서 이제 그렇게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 상승 압력의 영향은 아예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그 전망이 이제 아까 저는 도널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 좀 인플레이션의 프레셔, 약간 압력을 줄 수 있는 여지의 어떤 정책을 일 거라고 판단해서 이제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선반영해서 최근 올라온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져서 고물가 상황이 됐을 때 연준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목적 때문에 또 패드풋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도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한 달 전인가요? 우리가 파월 의장이 어떤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물가 걱정 크게 이제 할 필요 없고, 이제 노동시장 침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이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의 침체 여부는 논외로 하고, 적어도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잡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기대해서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채권 가격 금리가 올라가는 이 트레이드가 계속 지속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디스인플레 기조를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오른 이 금리가 오히려 국제 투자의 가격에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아마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금리가 4.2,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2 근처에 오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우려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꽤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운용사 중에 티로 프라이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향후 6개월 안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전망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뭔 얘기도 아닌데, 실제로 작년 10월 달에 미국 국채 금리가 5% 찍고 꺾일 때, 그 무렵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보면은 그때 거의 에브리바디보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5% 훨 넘어가고, 심지어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7%도 올라갈 수 있다, 또 빌 에크만은 5.5 이상 이렇게 얘기했죠. 헤지펀드의 요구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는 5%에서 꺾여 내려왔죠. 즉 뭐냐면은 항상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논거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두 달 전에를 다시 한 달 전만 돌아가더라도, 또 그때는 우리가 3.7 때는 오히려 거기서 국채를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우리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저는 저 판단은 금리가 단기적으로 약간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금리 레벨 정도는 좀 더 오히려 그런 두려움보다는 채권의 투자 기회 쪽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고 좀 접근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보는 연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연준이 이번에 금리 50bp 인하했고 물론 이제 11월 때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요. 스킵할 수도 있지만은 한 1년을 본다 하면 저는 점진적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고 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좋았잖아. 실업률이 4.3까지 갔던 게 4.2, 4.1까지 내려왔는데 글쎄요. 노동시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개선되는 조짐인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자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이제 이런 소프트 랜딩의 분위기가 이어질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연준이 전망한 실업률보다는 좀 더 상향으로 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금리는 더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금리 레벨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견해 또 하나 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설령 이제 뭐 저는 이제 기본 스탠스가 아직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보는데 제 뷰가 만약 틀린다 가정합시다. 틀리고 그냥 소프트 랜딩 되는 수준으로 경기가 쭉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한 4.2% 뭐 좀 더 올라서 4.3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4.2 정도면은 향후 한 1년 정도를 본다고 했을 때 소프트 랜딩이 된다 라고 보더라도 현재 이 정도 금리 레벨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할 수 있는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이게 제 견해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정도 금리 레벨이면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현재 금리 레벨에서 매력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관련된 얘기인데 실제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자세히 스터디해 보시면은요 초기에는 어떤 블로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금리 올랐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오히려 채권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측면에서 매크로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뭐 아까 노동시장 얘기해서 소프트랜딩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소프트랜딩 국면보다 약간 실업률이 노동시장이 더 나빠질 개연성이 있다는 그 측면. 세 번째로는 현재 금리 레벨이 설령 노동시장 안 나빠지고 연준이 제시한 로드맵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제시한 로드맵이라는 결국 소프트랜딩이거든요. 그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 1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 현재 금리 레벨은 설령 소프트랜딩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예금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인 레벨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큰 그림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뭐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1년 정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경향이 더 강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금리 레벨에서는 우리가 채권 자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빠른 분석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